토트넘이 승점 3점을 얻기 직전에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25분 모우라의 선제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앞섰고 92분까지 유지되고 있으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슬이 불리더니 VAR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옵사이드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뉴캐슬의 옵사이드는 아닌 걸로 나왔고, 사실 옵사이드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상황이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이 있었는데 다이어가 점프를 하면서 볼을 걷어내려 했는데 그 볼이 다이어의 팔에 맞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VAR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설마 했죠. 무리뉴 감독이 많이 비춰졌을 때도 무슨 저런 걸 VAR 하는 거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비디오를 체크하려고 달려오면서 그 다음 페널티킥을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말문이 확 막혔습니다. 우선 2019년에 득점 상황이나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에서 공이 손에 맞으면 무조건 파울로 선언되기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파울을 불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고의성을 따지지 않고 공이 손에 맞기만 하면 무조건 반칙으로 선언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박스 안에서 골대에다 슛을 하지 않고 수비수의 팔을 집중적으로 맞춰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페어플레이 정신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규정입니다.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어는 팔에 맞았지만 점프를 했을 때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몸의 균형도 감안해야 하고 자칫 큰 부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팔로 균형을 잡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심 페널티킥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주심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판독 중에도 어이없어하는 모습이었는데 VAR이 선언되자마자 경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경기장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요리수가 혹시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현지 토트넘 팬들은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내가 본 최악의 결정이었어. 주심이 축구를 망쳤어. 더 이상 골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팀의 손을 노려라. 정말 멍청한 시스템이야. 게임 플레이 속도를 늦추고 쓸데없는 파울을 본 것.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심판, 사람이 문제야. 완전 도둑 맞았어. 정말 수치스러워. 게임이 정말 역겨워. 토트넘 강탈당했어. 뉴캐슬은 슈팅도 없었는데 포인트를 얻었어. 우리가 축구를 좋아한다면 이런 페널티를 지지해서는 안 돼.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정이었어. 우리는 완전 강탈당했어. 제이미 캐러건은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 이건 완벽한 불명예다. 완전히 웃기는 일이다. 다이어는 공을 향해 뛰었다. 그의 팔이 어디에 있을지는 확실히 알지도 몰랐다. 불과 0.5야드가 떨어진 상황에서 팔에 맞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말 웃긴 일이다. 프리미어 리그든 잉글랜드 축구협회든 피파든 심판위원장이든 관계든 누구더라도 이런 일을 멈춰야 한다. 축구를 망치고 있다. 베르통어는 FA는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들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충격적인 결정이며 FA는 심판 뒤에 숨고 있다. 루이 호지슨 감독은 맨유와 브라이턴전에서 VAR 이후 닐 무페이에게 핸드볼 판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축구 경기를 죽인다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토트넘은 이번 시즌 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예상과 다르게 선수 영입을 하면서 우승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점 한 점이 너무나 중요한데 2점을 손해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토트넘이 한 골이 아닌 2골 이상 득점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전반전은 정말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뉴캐슬이 토트넘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5명의 수비를 세웠고 거의 전원 수비태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공격은 매우 매끄러웠고 뉴캐슬 수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전반 2분 만에 로셀소의 멋진 프리킥과 문전에서 케인의 득점 기회, 뉴캐슬 골키퍼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반 8분엔 호이비에르의 멋진 크로스와 케인의 헤딩, 이후에도 로셀소와 호이비에르의 연계 플레이도 좋았고 케인은 2선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윙어를 맡기도 하고 스트라이커 역할도 잘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토트넘의 전매 특허라고 해야 할 손흥민과 케인 듀오의 뒷공간 패스가 또 이루어지면서 손흥민에게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득점 욕심을 내지 않고 모우라에게 어시스트 하려다가
골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골대를 2번이나 맞추면서 현재 최고의 주포임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전반 30분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왼발 가마차기 슛을 시도했었고, 전반 41분에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날카로운 왼발 중거리 슛을 시도했는데 2번 슈팅 모두 골대를 맞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비록 토트넘이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후반전에도 이 분위기는 똑같을 것 같았고 충분히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손흥민이 후반전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베르베인과 교체를 해버렸는데요. 예상 못한 교체다 보니 전반전에 골대 맞은 것이 그때서야 너무 아쉬웠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면 아마 이달의 선수당도 가능할 수 있었는데 연속 득점 행진도 마감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바로 이틀 휴식 후 첼시와의 FA컵 대결이 있다 보니 때를 대비해서 쉬게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럴만했죠. 손흥민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에버턴 경기부터 내리 4게임을 풀타임을 뛰면서 대활약을 했던 터라 뉴캐슬 경기마저 풀타임을 뛴다면 첼시전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되고 비록 득점을 실패했지만 첼시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니 충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손흥민이 그리웠습니다. 베르베인이 교체에 투입된 후 뉴캐슬 수비를 흔들어주지 못하고 공간 창출을 못하다 보니 점점 답답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손흥민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추가 득점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서두에 얘기한 황당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 실점을 하게 되면서 1대1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시 경기를 돌려보니까 전반 2분 토트넘 공격 상황에서 골대 앞에서 혼전이 있을 때도 뉴캐슬 수비도 볼이 팔에 맞았습니다. 그때 토트넘은 그냥 넘어갔는데 어쩌면 무리뉴 감독의 말처럼 토트넘 선수들이 착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항의하지도 않고 너무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하려다가 팬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리뉴의 분노 인터뷰가 있었는데 핸드볼 파울은 대답조차 피했습니다. 매우 어두운 표정이긴 했는데 당연히 억울하게 승리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흥민이 교체된 이유가 첼시전 데뷔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장기 부상일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손흥민이 교체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계획된 부분이었나 아니면 부상인가라고 묻자 무리뉴는 지체 없이 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뉴는 경기 중에서 핵심 선수들을 쉽게 교체하는 감독이 아닌데 손흥민이 부상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케인 같은 경우로 보면 지난 시즌 금년 1월에 햄스트링으로 약 3개월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자칫 손흥민이 그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포텐이 제대로 터진 상황에서 팀도 엄청난 투자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핵심 손흥민이 빠지게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왜 손흥민이 부상을 당했을까요? 경기 중에는 다칠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살인적인 일정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부터 정규리그, 컵대회 등 9월 14일 에버턴전, 9월 18일 플로브디프전, 9월 20일 사우스햄튼전, 9월 25일 스캔디아전, 9월 27일 뉴캐슬전 2주 동안 5경기를 치르는 비정상적인 일정에 손흥민이 매 경기 풀타임에 뉴캐슬 경기까지 선발 출전하면서 무리하다가 벌어진 사태입니다. 더구나 토트넘은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까지 원정 경기를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기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계속된 승전보를 울렸지만 그와 동시에 손흥민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시즌 시작 전에 경기 일정을 받고 강한 불만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어떤 대회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고 그때마다 손흥민을 믿었는데 결국 손흥민만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햄스트링은 동작을 멈추거나 속도 감속 또는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허벅지 뒤쪽 부분의 근육과 힘줄입니다.
손흥민처럼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선수에게 그 부분이 무리를 하다 보면 부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소위 찢어졌다고 표현하죠. 무리뉴 감독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지난 스캔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뛰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황당 지시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걱정이었으면 차라리 그때 그냥 교체를 해줄 것이지. 하필 손흥민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경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장이 될 듯합니다. 빅매치인 첼시와의 FA컵은 물론이고 맨유와의 리그전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열흘 정도 A매치 데이가 있어서 리그가 쉬게 되는데 17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다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팬들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손흥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파이팅!